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양국은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실과서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민원봉사과, 재정운영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실과장님께서는 보고는 발언대사 하시고 질의답변은 옆의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승현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총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23명으로 1명이 강원도 소방본부에 파견되어서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과 업무별 소관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민원 업무를 총괄하고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와 일반 민원을 담당하는 김순희 민원 원스톱 처리 담당입니다. 다음 지적 업무와 공시지가, 토지거래 업무 등을 담당하는 김의성 부동산 관리 담당입니다. 세주소 업무와 지적정보, 공간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섭 세주소 지적정보 담당입니다. 건축인허가, 주택업무, 5개 광고물 등을 담당하는 조근묵 건축 담당입니다. 지적제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선욱 지적제조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민원 원스톱 처리 분야입니다. 먼저 주민 편의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및 민원실 운영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사전 예약을 통한 야간 민원실 운영, 공과금 자동이체 서비스, 신용카드 민원 결제 서비스, 민원인 전용 컴퓨터와 무인 민원 발급기 교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미니 스튜디오 운영, 청춘양구 홍보 여권 케이스 제작 배부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두 번째,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과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운영, 개발행위허가 준공 예고를 안내 통지하고,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신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열린 소통으로 행복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 민원실 운영으로 음악 있는 감성 민원실 운영, 무료 충전 및 건강 체크 서비스 제공, 민원 안내 도우미 배치 및 민원복 착용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부동산 관리 분야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로 개별 공식 업무를 추진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지적 측량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물 사용 승인 토지의 지목 변경 연계 자동 처리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된 토지의 지목이 정리되지 않아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가 있어서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지목 변경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지적 사랑방 운영으로 매월 1회 오지마을을 방문, 마을에 관해서 토지 관련 가능한 모든 민원을 상담 접수하는 지적 사랑방을 운영하여 주민의 민원 처리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의 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지역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거래 가격을 비교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적 제조사 분야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은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그동안 4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상리와 방산면 현리 2개 지구에 대하여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지구 경계 확정이 완료되어 조정금을 정산할 계획이며 축곡지구와 가오작지구에 대하여는 측량을 실시하였고 경계협의 및 경계조정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 측지계 변환 사업으로 지역 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 측지계로 변환하여 좌표체계를 일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54,140필지에 대해 좌표 변환을 완료하였고 양굽 2만 44필지에 대한 좌표를 세계 측지계 좌표로 변환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세주소 지적정보 분야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적도면 등 민간 개방을 위한 정밀 토지자료 구축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가 민간에게 개방될 것에 대비하여 공부관 부일치 오류자료 52,574건을 정배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주민을 위한 정확한 공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신청서 무료 작성으로 1,406건에 2,453필지의 등기 촉탁으로 주민의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11쪽 지적 측량 결과도 전산화 사업으로 토지 분할 측량 결과도 등 13,230장을 전산화 파일 제작 완료하였고 네 번째 사망자 상속재산 조상 땅 찾기 업무로 203건에 333필지를 주에 제공함으로써 상속재산 등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홍보 및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명 주소 생활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기존의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및 건물 번호를 부여한 새 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추진 상황으로는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하여 파손 및 노후된 도로명판 75개소, 건물 번호판 53동을 설치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생활화를 위하여 계속 홍보 및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건축 분야로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입니다. 서민층의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한 민간아파트 건립으로 규모는 2동 180세대이며 금년 6월 말 준공되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70세대를 확정하고 융자금 2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입주 완료하였고 앞으로 임대보증금 지원 세대에 대하여는 입회거 등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촌 불량주택 개량 사업으로 사업량은 38동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미착공 대상자, 추진 동료 및 경관주택 건립 유도와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8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17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 내 부속사, 부속창고 등을 위주로 추진할 예정이며 슬레이트 제거 사업과 연계, 병행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첫 번째 불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으로 사전 예방 및 개조를 통한 불법 건축행위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적발된 건축물의 조치 및 양성화 정리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불법 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 5개 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전수조사를 통하여 사전 안내 및 예고 후 단속할 계획이며 5개 광고물 설치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경관 및 기초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업으로 6개 구간 69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였고 구간별로 간판 제작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간판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간판 정비구역 내 신규 간판 설치 비용 지원 사업으로 추진상으로는 3개 업소에 254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신규 간판 설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 홍보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조 간판 표시 이력 표시제 실시입니다. 돌출 간판 등 간판의 적법 설치 및 연장 여부 현장 확인이 불가하여 확인 가능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한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으로 임차급여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20가구에 대해서 3억 3,097만 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가구 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월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수선유지 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50동에 대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30동은 완료하였으며 잔여 물량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 3가구에 대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2가구는 완료하였고 1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시행되는 강원도 시책 사업으로 결혼 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 유지비 지원입니다. 2017년에 지원한 가구와 2017년에 혼인한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인 무주택자 가구에게 3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지원금은 108가구에 8,968만 원을 6월에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신청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 좀 내용이 좀 길 것 같은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얼마 전 우리 양구군 내에서는 그 양구 이사단 비행장 내 헬기대대 창설에 대해서 특위를 만들고 본의원이 그 특위위원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동안 그 이사단 헬기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무런 통보도 지역 주민이나 행정기관한테 통보도 없이 임의대로 해온 줄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을 맡고 난 다음에 군사시설 그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좀 뭐 나름대로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되니까 보다 보니까 6조에 건축 등의 승인사항 통보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군부대 시설대 안에서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자치단체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내용을,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꿔서 통보해야 된다. 이 내용을 듣고, 제가 민원봉사과의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혹시 그런 공문이 있나? 온 적이 있나? 하고 알아봤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한 5가지 정도가 왔는데, 성당을 진다든가, 사무실 짓는 내용도 있고, 취사장 진다는 내용도 있는데, 작년도 5월 24일자에 온 이게 전자공문 같은데, 아주 명백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방 군사시설 건축 승인 통보,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상 사업, 공공항공 대대 창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시에 이 공문을 받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대처한 건 어떤 건지, 군수한테 보고가 됐는지, 이 정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군부대 건축 관계는 군의 허가 사항이 아니고 이제 자체 처리하고 저희한테 통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24일 내에 이제 국방 군사시설 건축 승인이 통보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기계실, 발전실, 정비고, 창고,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통보만으로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좀 대처에 좀 미흡함이 있었다고.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받은 서류랑 같은 걸 갖고 계신가요?
예, 5월 24일 서류. 그렇죠. 그 위에 메인에 보면은 공공항공대대라고 명시가 분명히 돼 있어요. 그죠? 예. 공공항공대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공공이지만 지금 표현하면 204 공공대대라고 표현이 됐겠죠, 이제는 상황이. 그래서 이 내용을 받아봤으면 이 정도 사항이면 아주 중대 사항인데, 당시 집행부, 군수라든가 부군수 이쪽 라인에다가 보고한 게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성당이나 취사장 짓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중대하게 생각을 안 하셨는지 지금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예, 당시에는 그 헬기 부대 뭐 상향 조정하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이걸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글쎄, 예, 그게 지금 하반기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자료가 아마 그때 자치행정과 이제 건축물대장 확인하고 그때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자 하는 거는 이왕 뭐 대처를 잘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만큼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 만큼은 전방에서 공문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사안의 어떤 중대 사항을 좀 대처해서 최소한 의회에도 좀 알려줬으면 저희가 지금 작금에 하고 있는 이 항공대의 창설에 대한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게 좀 더 일찍 시작됐을 것이고, 그죠? 또 이런 게 보면 지역 주민이나 특히 그 안대리 그쪽 일대에 사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 발빠른 대처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서 참 놀란 게 이 정도 사항, 항공대 대대가 온다는 사항을 공문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집행부 군수 정도나 부군수 정도 라인에다가 보고를 안 했는지 또 우리 의회에다가도 이런 정도 언질이 있는 거 지금 우리 양국의 가장 중대한 사안인데도 그럼 저희라도 먼저 특위를 만들어서 움직일 수가 있었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리서치도 많이 했겠죠. 레미컨이나 인부들이나 몇 명이 들어가서 무슨 걸 하는지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라도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주민들하고 같이 앉아서 군청이나 의회는 저 정도 공사할 때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뭘 특위를 만들고 난리냐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을 들을 때는 참 이거 한심스러울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의회가. 그렇죠. 이게 뭐 사후약방문이라고 뭐 문제를 삼겠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좀 머리를 같이 맞대고 하는 또 내용이 부적절하니 최소한 상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못 알려주자는 공문이 오더라도 그렇게 공문도 한번 난타도 한번 해보고 좀 이런 흔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좀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좀 이런 게 있으면 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은 좀 의회나 집행부에 빨리 좀 연락을 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특히 뭐 취사장이나 성당이 이런 거 몰라도 앞으로 많을 거예요. 뭐 K9 궤도차 착오도 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동남면 쪽에 그런 것들 방사내나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미리 공문을 받아서 알려줘서 주민들이 좀 대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빨리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잘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공유하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 16페이지 불법 광고물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불법 LED 전광판 전수사 155건, 자진 철거 1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건이 공문을 발송해서 자진적으로다가 철거한 겁니까? 예, 자진 철거한 겁니다. 근데 좀 저희가 다녀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 LED 전광판 외의 규정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는지. 예, 그 덮개로 이제 덮어 쓸 경우에는 이제 가능. 대부분 이제 상업지역은 뭐 건물 옥상, 불투명 커버 제작, 관공서에는 울타리 내 1개만 인정이 되고 2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민원실도 지금 2개를 가동하고 계시잖아요. 민원실에요? 네. 저희가 전광판 LED 하는 거 네.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입구하고 그쪽에 이 울타리에 하나만 되게끔 돼 있는데 저번에 민원실은 2개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걸로. 공공 목적으로 쓰는 전광판은 허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보기에는 울타리 내 하나만 인정이 된다고, 관공서 내 울타리 내 하나만 인정이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민원실 주차 2개를 운영하면서 일반 상가한테 무조건
저희 보니까 이 불투명 커버 제작이라든가 상업지역의 건물 옥상이라든 이런 예외를 규정이 없이 그냥 자인 철거하라고 공문이 발송된 걸로 제가 공문도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통보 나간 게 벽면하고 돌출 그 LED 전광판에 대해서 통보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그 상업지역이라든가 불투명 커버 제작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 설명이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하는데 그냥 저기 안내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이제 안내문에 예. 그 자진 철거하신 분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때요. 예. 이건 이러니까 안 된다는 그 규정에 뭐 상업지역하고 불투명 커버 제작을 하면 인정이 된다라든가 이런 그 단서가 달려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상업지역은 최종적으로는 그 안내문 커버라든지 다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네, 그런 거하고 별도로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상업하신 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던데요. 이 지금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갖고 다시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 4번에 보시면 예. 간판 정비 규정 내 신규 간판 설치 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규 간판이란 이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간판 정비한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업종이 뭐 변경되었다든가 해갖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이 이제 팔고 다른 분이 새로 이제 영업을 할 경우에 간판을 새로 달 경우에 그 간판 설치 가격의 이제 50%를 2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담당 부서에 문의해서요. 예. 신규 간판 설치 비용 지원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신규 건물, 신규 업소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겠다. 담당 계장님이 이런 쪽으로 유도에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신규 건물, 신규 업소면 타 그 업소가 바뀌거나 이랬을 때 입주자가 자기 돈 주고 다 자기가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세요. 그래도 그때 문의했더니 신규 건물, 신규 업소에 하나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간판 정비 구역 내에는 신규 간판은 물론 지원되고 예. 업종 변경하는 것도 그 50%는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근데 제가 문의했을 때는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신규 건물에 신규 업소만 인정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담당 부서에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신규 건물에 신규 업소만 지원하면 그 양구서 지원받을 이 간판 정비가 아예 없어요. 그걸 확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판 정비 구역 내는 예. 신규 간판과 업종 변경되는 간판도 예, 예. 그거는 다 지원되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규남 의원님 수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던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던준 의원입니다.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적 제조사 방산 현리 지금 이의 제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그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업 있죠? 예. 그거는 그 구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뭐 각 면도 면 소재지나 이런 데 주요로만 해주고 신규는 촌이나 이쪽으로는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지적 제조사 사업부 이의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면 현리지구가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계 확정은 되었는데 이제 그 이의 신청 이의가 있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의 신청을 7월 10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9월 7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면 현리는 13필지가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에게 재감정을 실시해갖고 다시 이제 그 조정금을 이제 조정해갖고 이렇게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 조정이 되게 되면은 좀
좀 값이 그쪽에서 원하는 민원인이 원하는 쪽으로 내려갈 수 있나요? 이제 지금 방산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13분이 다 금액을 하향해 달라고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민원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감안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감정할 때 조금 감안해서 하면 조정이 조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간판 정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년 지금 실시하는 구간은 6개 구간하고 이제 구역이 다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양구, 시가지 이제 비봉 초교 군청 앞에서 양구 초교 앞 그 도로변까지의 이제 뒷골목 위주로 지금 금년에는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제 200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제 양구 남동 방산 해안에서 한 21개 구간, 779개 업소, 1,540개 광고물을 이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아직 안 된 곳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금년도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 이제 사업 구상을 할 때 혹시 간판 정비가 안 된 지역을 이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할 곳이 있는지 그걸 이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좀 시내나 촌이나 좀 균형 있게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여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독거 노인댁에 지붕이 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의를 했더니 3년에 한 번 규정이 3년에 한 번 보수를 해드리는 거랍니다. 근데 이 댁에 전년도 17년도에 도배의 그거를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지붕이 많이 새가지고 양동이를 놓고 물을 받을 정도로 지금 새고 방 안에도 새고 주방에도 새고 또 주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창고에도 새더라고요. 근데 이 3년에 한 번 받아야 하는 규정 때문에 지금 그 지붕 보수를 못 해준다고 뭐 주택공사하고 협약이 돼서 그쪽으로 알아보라 그래서 제가 문의드리는 겁니다. 이때 이런 분한테는 어떤 방법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지금 주거복지의 이제 수존유지 급여는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경보수 도배장판인 경우에는 이제 3년을 제한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하면 3년 이내는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보수라 해서 이제 지붕술이라든가 뭐 욕실 이런 거 개량하는 경우는 대보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간이 7년이고 이제 금액이 또 많습니다. 경보수보다.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3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대보수일 경우에는 1,026만 원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먼저 경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대보수로 변경해서 그 차액인 한 648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지 요거를 이제 저희가 한번 결정할 수는 없고 요거를 이제 국토교통부에 한번 질의를 해보고 이게 이제 가능하면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보수 범위를 경보수에서 대보수로 변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혼자 사시는 분이 네. 네, 할머니가 나이도 많으신데 다른 방법으로는 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손자하고만 이렇게 또 있는데 손자도 같이 주거가 아니라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고 배려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방안을 꼭 찾아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여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경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경렬 의원입니다. 지금 읍에는 서민 임대 아파트를 건립해서 뭐 독거노인이나 지금 뭐 서민층들이 입주를 해서 계시는데 지금 이 면단위 이런 데는 지금 의열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면단위에도 뭐 아파트는 아니라도 연립 정도라도 건립을 해서 서민층이나 독거노인 분들이 들어가서 생활하시면은 그 돌보미 하시는 분들도
그 연립 같은데 한 장소에 모여 계시니까 돌보는 부분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한번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면 지역의 아파트나 연립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 수요를 좀 파악을 확인해보고 저 주민생활재료실 쪽에 그 수요가 되려는지 이제 어느 정도 그걸 확인한 후에 그런 계획을 한번 수요가 가능하다면 그런 한번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봐서는 뭐 계속 수리를 해주시는 자체도 좋지만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예, 질의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각종 민원 처리에 일선에서 애쓰시는 민원 봉사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새 주소 생활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로 건물 번호판에 리번지 병기 표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편의성이 있겠지만 오히려 도로명 주소가 조기 정착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병기 표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물 번호판 하면 이제 건물명하고 도로 번호 이렇게 해갖고 이제 새 주소를 하는데 여기에다 이제 옛날에 쓰던 기존 주소, 집원 주소, 무슨 리, 몇 번지 이렇게 이제 그걸 가로쳐갖고 표기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군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죠. 아니, 요거는 저희가 이제 너무 이제 지역을 파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도로명 주소의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75개소의 도로 명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타 지역에 있다면은 벤치마킹을 또 해주셔가지고 편의적이고 규격과 디자인을 보완하셔 완벽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고서 5쪽입니다. 보고서 5쪽을 보시면 원스톱 민원 서비스 김순희 담당께서 하신 작업 같은데요. 원스톱 민원 처리 직원 모두가 진짜 그 민원 처리에 일선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기를 떨기는 질의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용기 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에 청춘 양구 홍보 여건 케이스를 제작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참 좋다고 봅니다. 이게 언제 제작을 하신 건죠? 이게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이제 6월 달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몇 개월 안 됐네요. 예. 그럼 잔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네, 얘기죠? 잔량이 아직 있습니다. 혹시 저 과장님 그 케이스 보셨는지요? 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케이스 사진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누구에 의해서 제작이 됐는지 그건 사실 제작하신 분들에 대한 또 예의고 또 관계자들에게는 또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양구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양구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홍보 이미지를 보면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가져왔는데 여기 청춘 양구를 제외하고 이거 이미지를 보시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반도 섬 이제 표시가 있고 백자 그리고 박수군 미술 그다음에 두태연 이런 정도로 이제 관광 명소를 이렇게 또 이제 금액도 있고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자세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데 이거는 천문대를 혹시 형상화한 건가요? 네, 그건 천문대. 그럼 이 가방같이 생긴 건 뭐죠, 이거? 여행 가방이네. 짐을 싸야 갈 거 아니야, 예, 여행 가방. 그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작 목적에 맞게끔 이미지를 좀, 이거 보면, 이 디자인을 보면, 이게 이분이 양부에서 왔구나, 양부를 홍보하는 그런 이미지구나라는 특색 있는, 그리고, 정확한 이미지로 이게 제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금액을 좀 적게, 좀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해갖고 좀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제 끝났는데, 우리 박근혜 의원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좀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좀 이 꿈 같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이제 불법 광고물이 전수조사에서 155건 중에서 자진 철거 10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양반들 참 뛰면서 마음 아파하고 한 100만 원씩 들고 했는데, 마음 아파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사업 개요는 좋지만 추진 상황에 이런 글 좀 한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해 볼게요. 불법 광고물의 적발 단속을 해야 되나, 일반 서민, 영세업자에 대한 제재보다 종교단체, 사찰 등에 있는 규제를 못해서 그 규제라는 조기가 생긴 후에 서민들을, 일반 서민과 영세업자에 대한 간판을 규제하겠습니다. 양국은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이런 문구 좀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불법 광고물이 교회 십자가도 다 불법 광고물이 그런데 이런 용기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추진 상황을 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긴 하겠는데 심히 막강한 그런 단체에 있는 불법 광고물은 아무 소리 못하고 일반 서민들만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이런 거 한번 올려줄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될 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조던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동준 의원님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불법 건축물이나 뭐 불법 개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대로 규정대로라면은 참 힘든데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적발되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민원봉사과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 불법을 하나 저지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양성화 방안이나 이런 거를 좀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안을 잘 서비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의장이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서민 임대 아파트와 관련돼서 지금 다 입주를 다 하셨죠? 두 가구인가 입주 안 하셨죠? 예. 입주 다 100% 다 하셨습니까? 예, 하고 이제 좀 변경된 부분도 있고, 예. 네, 그렇겠죠. 좀 보완할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불편 사항이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네, 먼저 군수님이 간담회 하면서 접수돼갖고 그거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접수됐습니까? 일단 마을리는 이제 조례. 네, 마을리는 그건 그렇게 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네. 민원 사항이 접수된 게 있으면. 자전거 거치대 충전대 이렇게 좀 간단한 거 다음에 그런 소소한 거 접수된 게 있습니다. 의장이 좀 당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서민 임대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되고 입주하고 해링턴 아파트 자체도 지금 주차난이 부족해서 지금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그나마 공유지가 있는데 주차를 하다가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주차를 못 하고 있는데 서민 임대 아파트가 또 들어서면서 지금 그쪽 일대가 주차난으로 지금 혼란스럽게 되고 본 의원이 일전에 임대 아파트 건축할 당시에 지하 주차장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의 문제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만 건립했을 때는 나중에 후유증이 더 심할 것이다. 그래서 전 민원봉사과장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물 보듯이 뻔한 상황에 도래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기존 있는 그 서민 임대 아파트 내 주차장도 여러 가지 활용도도 안 되고 지금 하나로마트 쪽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해링턴 아파트 쪽 그쪽에 지금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임대 아파트는 민원봉사과에서 이제 준비를 하셨고 도시개발과나 우리 나름대로 지금 안전건설과에서도 일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해링턴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 뒤에 가면은 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통행에도 이제 일부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그 송청 택지지구의 주차장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민원봉사과장님도 이번 업무부가 끝나면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은 해링턴 아파트나 우리 임대 아파트의 전반적인 주차 문제를 한번 연차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조연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권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